또 한 가지 문제가 있으시대요. 양육비 문제 이외에도. 언제든 접시해줘야지. 네, 심지어 전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을 때 제가 보증을 서주었었던 대출금을 전 시어머니도 갚지 않고 연락들을 차단해서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은 채무 독촉이 결국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어려운 생활에서도 그 채무들을 최근까지 제가 다 갚아야 했는데요. 전 남편은 자신이 쓴 대출금과 시어머니의 대출금에 대해서 3년에 나누어 갚겠다고 이혼 시 약속을 했지만 이것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구두로 약속한 거라 서류도 없고 공증 같은 것도 따로 진행해 놓은 게 없어서 암담한 상황인데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보증 설 때 냉정히 짚어보고 당연히 신중했어야 하는데 무척 후회가 됩니다. 전 남편의 빚을 떠안는 이런 것들도 양육비 소송 진행할 때 같이 병행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민사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무엇을 준비하고 갖추면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오래돼 이럴 수가 있네요. 이게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한테 이제 뭐 연대 보증을 쓴다든지 뭐 그래서 채무를 떠안는 경우들을 저희는 이제 종종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이렇게 채권이 오래도록 도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래된 몇 년이 이제 된 채권인데 그게 채권이 살아서 독촉이 이제 막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으신 거는 시어머니한테 가셨을 건데 거기서 안 갚으니까 보증을 쓴 본인에게 온 거잖아요. 네, 맞죠. 그 케이스인 거죠. 네. 아마 이제 나이가 당시 이제 혼인 나이 어리고. 당시가 어리고 하니까 아마 이제 대응하는 방법들 지금도 몰랐을 수 현재도 있어요. 되게 어린 엄마인데 그렇죠. 이분이 당시엔 더 보니까 어렸을 22세에 결혼하셨잖아요. 네, 어린 나이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 채권 같은 경우에는 22세 결혼해서 2018년도 26세에 이제 합의 이혼했으니까 대략 한 2014년, 13년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고요. 그 전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네, 13년, 14년도에 예. 걸쳐서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 거기서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 대출 그걸 이제 최근에 갚았다라고 하면 이 빚이 보면은 거의 한 8년 그쵸. 네. 동안 계속 이제 미루고 오다가 최근에 갚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서 돈을 이렇게 빌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은행권이나 이렇게 받다 보면 이게 계속 채무가 안 갚아져요. 그러면 이 채무에 대해서는 야 이거 변제가 어렵겠다. 그럼 이 채무로 또 싸게 해서 떠가지고 가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도를 거쳐서 결국 계속 채권자들은 계속 바뀌어가면서 계속 좀 독촉을 아마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무려 이제 이거 거의 8년 걸리신 거고 이거 갚는데 그 다음에 2018년에 이혼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혼인 중에 생긴 채무 그치. 이것도 한 2015년, 14년 뭐 그쯤에 생긴 것 같은데 이것도 거의 뭐 7, 8년 만에 그쵸. 거의 갚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걸 뭐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일단은 자기 남편이 쓴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시어머니가 쓴 거, 그렇죠. 게다가 지금 그쪽에 받아야 되는 돈 이것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네. 야 진짜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은. 네. 그래서 진짜 이분들 같은 이게 이제 경우에는 민사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나눠볼 수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양육비 미지급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것도 부부의 공동 재산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그쵸. 빚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혼할 때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재산 분할로 해서 빚도 똑같이 뭐 기여도에 따라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분은 당시 합의 이혼했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만 딱 정했지 그렇죠. 재산 분할 하지도 않았고 네, 위자료에 맞아요. 대해서 뭔가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가정법원에 관할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건 전혀 내 빚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서 지금 갚아줬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민사가 되는 거죠. 그래 민사법원에 일단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시어머니가 원래 채무자고 본인이 보증인이니까 보증인에 지해서 내가 다 변제했으니 구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남편은 당시에는 이제 내가 이혼하고 나면 뭐 시간에 걸쳐서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소송을 하게 되면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증거가 있느냐? 과연 남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아니면 이 빚이 과연 당시에 그 빚이긴 한데 이게 그러면 남편 대신에 빌린 빚이 맞아? 본인이 채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어차피 법원에서는 전부 다 자기는 맞다, 뭐 틀리다, 맞아. 다 서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증거에 의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를 수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문자 내가 3년 안에 갚겠다 뭐 이런 문자도 증거가 될까요? 아, 그럼요. 문자도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녹취. 아. 그러니까 녹음을 해. 요새 핸드폰 녹음 잘 되잖아요. 그쵸. 그냥 버튼 누르면 그래서- 녹음되는데 그거 다 되고요. 그러니까 문자가 남아있기라도 하면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사람을 만나러 보니까 초본을 떼볼 수 있으니까 네. 초본 주소지로 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전에 그 사람이 했었던 거를 나눠서 그거를 녹취를 한다든지 뭐 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야 그때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너 나 양육비만 안 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돈도 지금 안 주고 있어. 내가 힘들게 다 갚았는데 이 돈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얘기를 하면 처음에 둘이서 법률적인 분쟁이 없는 상황이면 인정을 해요 대부분. 네, 맞아요. 아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사정이 이래서 미안해. 아니 나 줄 거야 그냥. 야 내가 주면 되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사이에 약간 법률적인 분쟁이 있거나 무슨 조짐이 보여요. 그렇죠. 그럼 딱 만났어요. 무조건 방어하고 그러면 딱 만나는 순간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이러지? 야 그거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없는 돈이야. 너가 더 알아서 해. 왜 네가 내가? 썼잖아 이러는. 근데 이 방송이 나가면 또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적인 그 다툼을 해보지를 못했고 이제 시작이 하는 단계예요. 근데 양육비 소송을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중에 사실 이런 어려움을 내가 갖고 있고 1, 2년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본인이 갚았는데 3년에 나눠서 주기로 얘기를 했었대요 상대방이. 예. 네, 근데 그것도 안 지키고 이제 연락이 끊은 상황이어서 이제 말씀처럼 그렇게 증거를 하나하나 좀 수집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또 그다음에 본인이 아마 잊고 있는 증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이 동안 예전에 주고받았던 뭐 카톡이라든지 메시지가 실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전화도 가끔 자동 녹음도 되고 그래요. 근데 핸드폰을 이제 안 바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아니면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하에 내가 나는 실제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예전 걸 뒤져보면 나올 수도 나와- 나와서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기존에 관련해서 있던 거, 뭐 아주 작은 메모라도 괜찮아요. 본인 자필 작성이 아니라 뭐 그런 거라도 괜찮고 그런 게 다 있는지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전혀 없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직접 만나거나 뭐 대화 통하거나 아니면 뭐 시어머니 혹시 연락이 된다면은 원래 시어머니라고 하는 제3자 통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이 얘기 안 해주니까 시어머니한테도 그때 내가 어머니 보증 쓴 거 그리고 어머니도 내가 지금 우리 생활하면서 남편이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갖다 쓰신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게 안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쵸.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이제 질문 자체가 뭐 유도하는 질문들을 해요. 그쵸. 막 갑자기 뭐 엄청 장황하게 설명, 뭐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몇 번 좀 연습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하셔야지만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지. 상대방 한 번 안 그러다가 낌새가 뭔가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통화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메모를 메모를 하고. 근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따로 이 채무에 관해서 하는 거면 민사가 되지만 말씀처럼 이렇게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이제 재산 분할로 나뉘어지거나 이럴 때는 가사 소송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분이 사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대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사실. 그 맞아. 그러니까 모를 수 왜냐면 있거든요. 이분은 그 전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이혼한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이건 당연히 상간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수 지금 있죠. 뭐 위자료 소송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의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선이다라고 하는 딱 그게 확정이 거의 돼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일단 그것도 안 한 거. 몰랐대요. 그러니까 전혀 왜냐면 당시에
여섯이고 26살이잖아요. 26살. 경황이 얼마나 육세인데. 없었을까 싶어요. 네. 어린 맞아. 아기 데리고. 맞아. 이때 지금 애도 있고 뭐 갑자기 혼자 살아야 되고 네. 얼마나 막막해요. 근데 그래서- 남편하고 살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재판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들이 또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사정에 의해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도 몰랐고 오히려 채무를 떠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남편이 대출을 받을 때 야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나는 안 되니까 네 이름으로 대출 받자 대신 내가 조금 생활비 좀 줄게 응,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대출금을 가져가지만 그 중에 일부를 생활비로 내가 댔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뭐 좀 뭐가 내용이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부가 공동 생활하면서 모은 공동 재산,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거 대상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돈을 갖다가 빌리거나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한은 안 들어와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경우에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실제로 돈은 누구 명의로 빌렸던지 간에 부부가 공동 생활비로 써버렸다 라고 하면 이건 둘이 같이 쓴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상간녀랑 같이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이걸 결국 나누자는 이야기고 내가 민사로 한다라고 하는 건 야 이건 내가 하나도 쓴 게 없어. 그냥 나는 너한테 빌려준 거야. 대신에 내 명의로만 하고. 그러니까 다 내놔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재산 분할은 이거 자체가 부부 공동 재산이야. 그쵸, 맞아. 그러니까 이걸 빚도 나눠야 돼요. 5대5 뭐 몇 대면서 네. 나누자. 근데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혼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에서 굳이 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누가 갖고 이건 누가 갖고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봐야 별것도 없고. 네. 근데 이분들이 빚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형편이 굉장히 좋으면 뭐 당연히 재산도 내가 갖고 나와야죠. 그럼 당연히 그거 아니면 빚도 나눠지는 거고. 네네네. 근데 형편이 안 좋잖아요. 빚도 나누고 나와야지. 빚도 재산 분할이 되나? 솔직히 이게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도 이러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이분의 이런 빚들은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비로 쓰는 걸로 해서 빚을 이렇게 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닌 것 현재 이 같아요. 내용상으로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가사로 해서 재산 분할을 진행하기보다는 민사로. 그냥 순수하게 난 다 받을 수 있는 최고. 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존에 이제 본인이 변제한 금액 플러스 그동안 이자까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죠. 네. 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쵸? 예. 네. 그럼요. 이거라도 일단 받아야죠. 그렇다면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 아까 이제 질문 중에서는 양육비도 받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갚은 거에 대해서 이제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같이 병합해서 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양육비는 가사소송으로서 양육비 소송으로 가고 이 건에 관해서는 민사로 소송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하는 케이스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뭐 이혼하면서 조서가 있어요. 그 조서에 따라서 위자료도 줘야 되고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양육비도 줘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 하나 안 하는 사람이 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네. 그러면 이 경우에 한꺼번에 다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우리가 이혼 당시에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면서 고려 사항들이었잖아요. 그럼 하나 청구하면 야 이것도 이행해줘, 이것도 이행해줘, 이행해줘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근데 다른 만약 이 채권은 거기서 다퉈지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게 이러한 대상이 되는 채권인지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뭐 보면 재산분할 대상되는 채권인지 아닌지도 아직 몰라요. 그럼 차라리 민사로 진행하는 게 낫죠. 예. 언제든지 접시해줘야지. 아직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